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집 앞 태권도 학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 맞습니다. 둘 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만 건강하다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몸만 건강하다면 헤매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어느 한쪽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위해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딱 맞게 아주 따뜻해 보이는 옷 입고 오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따끈하게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오늘도 투자의 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에서는 종목 진단도 또 빠르게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CPI가 공개된 이후에 오늘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는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시장만큼은 좀 빨간불이 가득해서 좀 따끈따끈하게 느껴졌던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오늘장에서 좀 한숨 돌리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 지금 바로 신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또 투자의 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출석 체크 1등으로 오셨던 분은 홍동현 님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봄님도 오셨고요. 반올림 100%님, WTN 뉴스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님 오늘도 출석하셨고요. 레제비츠님, 철학관 챔피언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준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박벌자님, 러브수기님 또 오랜만에 함께 하시네요. 벙벙님께서 아슬아슬하게 출첵하셨는데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준호님께서 오늘 기수형님 영해 보이신다라고 또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니트 자주 입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니트 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내서 집 바꾸자 님도 오셨고요. 고재관님 오늘 또 일찍 오셔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또 이제 오늘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 전략들 지금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먼저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FOMC 기대와 경계가 좀 공존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보다는 그래도 지수라든지 종목들 보면 기대가 오늘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CPI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떴다가 음봉이 나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네. 장 막판까지 지수가 조금씩 전진을 했어요. 맞아요. 한 번에 팍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막 하질 않고 맞아요. 눈치를 계속 보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올랐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막판까지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발을 성큼 내딛지는 못하는 그런 FOMC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좀 묻어 있는 듯한 움직임들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어떤 경계선상에 딱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제 CPI가 그래도 잘 나오면서 한숨 돌리고 오늘 좀 기대감으로 다 시장이 좋았는데요. 더 중요한 순간들이 또 오늘 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의 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0.5% 빅스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실시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0.25% 베이비 스텝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파월의 발언이 조금 더 매파적인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완화적이지는 않은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파월이 과연 이 연말을 앞두고 정말 큰 선물을 가져다 줄지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집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눈도 오고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제발 이 파월이 더 추워지지 않도록 조금 따뜻한 선물을 오늘 밤에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인가 종목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분석 지금 바로 해보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오늘도 빠르게 출발합니다. 유튜브에서 고재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대현이라는 종목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350원입니다. 비중은 12% 가지고 있고요. 2,500원에서 2,700원까지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딱 오늘 매수가 근처에 지금 단가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이 이제 22,370원에 거래를 마쳤고 주가 흐름도 오늘 2%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지금 목표가 체크하고 계시는데 가장 최근에 좀 길게 튀어 올랐던 가격이 2,630원이었거든요. 요 가격 이때 튀어 올랐던 요 이슈를 한번 또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현 조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현은 일단 그 의류업체인데 네. 사실 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그런 구간에서 의류업체들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는 지금 뭐 거의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올해 보면 의류업체들 실제 나쁘질 않아요. 대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77%가 잘 나왔으니까 네. 개별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지금은 잘 되는데 내년도 잘 될 것인가. 주가라는 것은 늘 그 미래를 보고 이제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년도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하단이 좀 방어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관건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겠지만 시장이 과연 연말에 랠리가 올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대현도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상당히 좀 랠리가 나왔던 날이 11월 25일인데 이날 뭐 특별한 뉴스가 지금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좀 안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단 그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매물이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2,500원에서 2,700원 사이가 2,500원에서 2,550원 사이가 상당히 이제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 게 관건인데 그 정도를 넘어가려면 상당히 그 기대감이 좀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이번 연말에 한 2,700원 정도 아니 2,55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좀 그 잘라주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내년에 그 이쪽 그 의류업체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진 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살짝 나타냈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인가?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 강한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종 목표가를 2,550원 정도로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약수익이라도 이 수익을 꼭꼭 챙겨가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만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지훈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MC넥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48,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또 이 종목 하나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비중도 2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락을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9,0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좀처럼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MC넥스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MC넥스는 지금 현재 상황은 스마트폰 업체예요. 그쪽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차량용 카메라 쪽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확 커지려면 정말 그 자율주행 적어도 레벨 3, 레벨 4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테슬라가 워낙에 설레발을 쳐가지고 꼭 그게 바로 다가올 것처럼 얘기가 됐었지만은 네. 애플도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내려다가 그것까지는 힘들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는 애플이 뭐 그 운전 핸들도 없는 자동차를 내겠다라고. 아예 없다. 예. 애플이 물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못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요번에 나온 시야를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레벨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애플이 자율주행 같은 자율주행이 많이 이제 보강된, 이제 레벨 3만 하더라도 카메라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아마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성장성이 멈췄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 시장은 아니에요. 네. 성장 시장은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이 좀 이제는 좀 정체되는 구간. 아직 그리고 신성장인 자율주행 쪽에는 매출이 확 크지 못하는 구간. 요 구간에 지금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또 실적도 지금 뭐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MC넥스는 지금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못 파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차 업황도 내년 상반기 때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방업 자동차 업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좀 상반기 때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 살짝 좀 실적이 좀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제일 MC넥스가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실적이 좀 늘 걸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OIS 쪽이에요. 이제 이거 그 손떨림 보정 요런 쪽하고 그다음에 폴디드 잔망경 카메라라고 폴디드 줌, 그 100배 줌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있죠. 예, 그런 쪽의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실적이 상당히 늘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좀 해주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올해 워낙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안 팔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도 MC넥스 같은 부품 업체들은 어차피 지금 생산 차질이 완화가 된다면은 부품은 더 잘 팔릴 거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올해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뭐 주가가 한 2분기 정도부터 저는 한 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한 4, 5월 정도부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당분간은 좀 횡보를 거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요.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나온다 그러면서 3월 달 정도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기가 돼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비중의 20%시라서 더 비중 넣자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어쨌든 내년도까지 뭐 5만 원까지는 일단 견뎌보시고 5만 원까지 갔다는 소리는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한 1년 기다리셨으니까 한 1년 투자하시면은 제 생각에 그 이후에 오히려 희망이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을 길게 보내고 계시는데 이 터널이 지나가면 그 이상의 빛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잠재력은 충분합니다만 지금 이 바뀌어가는 과도기 과정에서는 잠깐 숨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그 시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매수가 뛰어넘어서 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날은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텐션 떨어뜨리지 말고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9,70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62%요. 62% 많이 가지고 네.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자, 그래도 셀트리온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182,000원에 거래 마쳤고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목표가를 얼마 정도 설정하고 가야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요 종목은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면 계속 예, 모아오신 걸까요?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추매도 좀 하고 해서.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셀트리온에 지금 큰 비중을 싣고 계신 만큼 목표가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들 만나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계속해서 좀 모으셨나 봐요. 예, 예. 예, 뭐 제약바이오 쪽이 그동안에 좀 안 좋았는데 뭐 이쪽을 계속 모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셀트리온 내년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예. 일단 뭐 다른 내년부터 종목에서 갈아탄 거예요. 예, 내년부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이제 특허 만료되는 이제 그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들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들이 상당히 잘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쪽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뭐 제일 유력한 업체고 내년도에도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를 무너뜨렸던 제일 큰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뭐 여기 셀트리온이 코로나 뭐 백신 개발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뭐 잘 안 되면서 이제 신뢰를 잃고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셀트리온도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도 시장 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좋으면은 좀 올라갈 테고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으면은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기대는 폭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연말 랠리 때 바이오 종목들이 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의 대장주인 셀트리온도 이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단지 이번 연초 랠리 연말이죠. 연말 연초 랠리가 물론 올지 안 올지 이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지만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까지 그럼 있을까 랠리가 저는 한 1월 한 초 정도까지는 랠리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모멘텀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때부터 또 한참 동안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괜찮지만 뭐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중기 투자하면 괜찮은 종목들이 많지만 단기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씩 또 비중 축소는 좀 해주셔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9만 원까지는 뭐 전고점 부근이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는데 60%시면은 일단 그 물렸을 적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9만 원,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2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비중을 확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오래 본다, 흔들리더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중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내년 하반기쯤 되게 된다면 셀트리온은 한 28만 원 정도 보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전 중기 투자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내신 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진단을 하는 사이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합병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네. 지금 CEO가 뭐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좀 좋아지면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그게 완전히 없어진 이슈는 아니고 뭐 지난번에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잠정적으로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잠재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제 좀 또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같이 그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거든요.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또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계속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 활발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지훈님 앞서서 우리 또 출석 체크랑 종목 진단 해드렸고, 러브쓰기님께서는 오늘 많이 올랐어도 내일은 다시 내려갈 것 같아서 그닥 좋지 않은 건 저만 그런가요? 라는 댓글도 아까 남겨주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오를 거야,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거야 라는 지금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고 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서단계 1년차님 지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태양님과 지이크님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너구리님, 기린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구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조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37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구산업 한번 차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네요. 급등의 급등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살짝 또 3,000원 선까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올까요? 이제 이구산업은 이제 동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금속 쪽의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판 만들어서 파는 거를 제일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동 가격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 주가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이구산업 차트고요. 네. 제가 동 가격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LME 선물 가격입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근방에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맞아요. 반등. 거의 똑같은 거 예, 거의 같은데요? 똑같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구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 가격이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동 가격이 이렇게까지나 굉장히 크게 이제 치솟았던 부분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건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또 갈 수 있을까는, 그렇게 가려면 또 뭐 전쟁 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까? 예, 그러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구산업도 주가가 이번에 나왔던 3,500원 정도 그 정도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면은 동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려면은 당연히 동 가격을 보시면은 오히려 밑으로 빠졌을 적에 사야 되고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가면 팔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 3,4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좀 매도를 해주시고 이 동가격과 연동성 부분을 좀 보신 이후에 물론 이제 한 번씩 이제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도 터지면서 또 한번 갈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또 이제 그 부각될 것 같지는 않아서 동가격으로 보시는 게 좋아서 지금은 한 본전가 이상에서 매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현재는 모멘텀보다는 구리 가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이구산업의 대응 전략에는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모습 앞서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구리 가격이랑 주가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그러니까 3,400원에서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구산업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9시에는 종목 신청이 워낙 많아서 상담 당첨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오게 돼요 라는 댓글을 봤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희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수요일에는 정말 많은 종목 해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9시에 계속 지금 당첨 못 돼서 너무 아쉬워, 오늘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 너무나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맥스님께서 금호석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9만 원이네요. 비중을 25% 가지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매수가에 올 수 있을까요? 배당금 받으면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나는 이 종목 꼭 손실 안 보고 매수가까지 기다려보겠다 라는 의지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4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워낙에 이 화학주, 석유화학주 2년 내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만 원 근처에서 지금 쭉 계속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요 몇 달 사이에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힘이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내년까지 시간을 조금 더 준다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그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수요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 이제 금호석유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유가가 빠질 때 초반에는 같이 빠져요. 왜냐하면 재료가가 빠지면은 그 제품가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빠지다가 어떤 구간에서부터는 재료가가 그 이하로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빠지니까 마진율이 높아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구간이 생겨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유가 차트 보여드리면은 네. 지난번에 유가 빠질 때 같이 요렇게 빠지는 동안에는 같이 빠졌거든요. 같이 빠지다가 요 부분에 보면은 금호석유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구간이 딱 보면은 이제는 뭐 이제 그 마진이 오히려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금호석유가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금호석유의 장점이 되는 거는 이제 재무구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그동안의 부채 비율도 뭐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2018년도에 96%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 41%까지 떨어졌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146%에서 지금 183%까지 유동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보율도 올랐어요. 2,957.2에서 지금 3,195까지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제 재무가 탄탄해졌다는 소리는 돈이 좀 이제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장사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 장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망을 좀 해보자면 일단 지금 상황에 체력은 튼튼해졌고 그리고 유가 하락과 관련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은 지금은 이제 뭐 해소가 된 부분이다 봐야 되겠고 내년도에 장사만 잘 되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도 장사가 잘 될까를 보면 전방업체가 금호석의 전방업체는 주로 타이어 쪽이에요. 금호 타이어 있죠? 네, 그 타이어 관련된 이제 그 재료 쪽인데 내년도가 이제 타이어를 생각해 보면 전방업체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네. 근데 자동차 수요가 지금 내년도에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네, 자신 있게 좋을 거
안 좋기가 쉽죠, 사실. 그죠? 예, 주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가지 재무구조 튼튼해졌고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완화됐다 치지만 내년도에 그 매출 전망은 그렇게까지 밝진 않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방은 뭐 그 지지가 되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할 여지가 크고요. 16만 원 선을 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지고 계시겠다고요? 네. 예, 계속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뭐 내년 말부터 그 자동차 업황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또 돌아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는 제 생각에는 내년 적어도 내년 한 4분기부터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내년 3, 4분기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 오히려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것 같으면은 본전가 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본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은 오히려 뭐 다른 이슈부터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장기 보유하실 거라면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내년 배당까지도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금호석유 주가상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닥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16만 원까지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19만 원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길게 요 자동차 산업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 타이밍을 같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하겠고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에 투자의 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또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요즘 워낙에 시장이 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신기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또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 보니까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혈액형이 A형일 것 같아요 라는 댓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혈액형 A형 맞습니까? 저는 B형입니다. B형이에요? 여러분들 틀리셨네요. 자, 전문가님 B형입니다. 저도 B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B형이 성격이 제일 좋죠, 여러분. 그리고 B형이 제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B형 신기수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남겨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꾸쭈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51,300원이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6만 원 되면 매도하려고 하는데 연말에 가능할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뭐 워낙에 게임주들 흐름이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좀 밑꼬리 좀 다 길게 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도 3%대 상승 흐름은 유지를 하면서 49,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 5만 원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 보고 계시는데요. 다만 연말까지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데브시스터즈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말에 게임주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데브시스터즈도 내년도 신작 얘기가 또 나올 거고, 또 지금 쿠키런 IP는 뭐 계속 잘 되고 있고요. 또 스팀 쪽에 데브시스터즈 그 페이지가 오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PC 쪽, 모바일 게임 PC 쪽에서도 맥힌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있어서 이게 그렇다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모바일에서만 하던 거를 이제 PC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괜찮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뭐 차트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굉장히 좀 거의 한 4월 달,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다진 형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52,000원 단, 53,000원 단 뭐 박스권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6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번에 이제 가령 그 연말에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게임주 같은 종목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중소형주들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걸 보거든요. 게임주도 그중에 이제 유력한 뭐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간에 위메이드, 위믹스 그 건 때문에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다시 좀 힘모아가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 시스터즈는 뭐 한 6만 원까지는 뭐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6만 원 이상 차트가 참 대부 시스터 차트는 읽기가 조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6만 원, 6만 5천 원 사이 요 정도가 조금 목표가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데브 시스터즈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가면서 생각하셨던 목표가 6만 원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B형이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린 이후에 지금 B형 남자 나쁜 남자라는 댓글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B형 나쁜 남자 굉장히 매력 있죠.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매력 있는 진단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종목에도 계속해서 그 매력을 더해가 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레제비치님도 B형이신가요? B형 화이팅입니다. 투게더님 오셨고요. 또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김포 하마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블랙핑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블랙핑크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지수, 리사, 로제, 제니. 로제 좋아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제니님의 종목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니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제넥신입니다. 매수가는 48,200원, 비중은 10%이고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싶습니다. 유상 청약 시기인데 청약해야 좋은 걸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금 손실은 좀 크신 상황이죠. 50% 넘게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넥신의 차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꾸준히 정말 평평하게 뭐 굴곡 하나 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유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 종목. 제넥신은 사실 제가 지난 코로나 백신 무산되고 예전에 유증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 그 이후부터 제가 접근 금지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제넥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유증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 유증 실패하면은 내년도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별도로 봤을 적에 계속 4년 적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유증이 성공을 해야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분이 좀 보완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지금 약간 좀 자금에 좀 시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 저는 그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매수를 해놓으신 상태라서 네네. 지금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뭐 유증에 그럼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반등은 나오겠죠.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매력을 크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못 느껴요. 워낙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좀 잃어버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3만 원 넘어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진짜 뭔가 좀 또 다른 모멘텀, 다른 어떤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타나거나 그래야지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어차피 지금 물려 계셔가지고
50%네요. 반토막 나셨는데, 뭐 팔진 못하시겠지만, 유증은, 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고, 올라오면 오히려 좀 탈출하세요. 2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전 NH소프트 빠질 때처럼 그렇게 신뢰를 잃고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꺼림칙해서, 저는 이제 손실 줄여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참 대응하기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점이 또 저렇게 차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니님께서도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또 떠나보내기가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유증 받지 마시고 한 2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자라는 댓글 진단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같이 응원하고 더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성TPC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에서 김포하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4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해성TPC 오늘은 6,2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매수가 7,400원. 최근에 잠깐 또 갔다 온 적이 있기는 한데,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좀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길게 지켜보더라도 올 한 해 내내 좀 큰 박스권 안에서 큰 움직임 없이 좀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이 해성TPC는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해성TPC는 이제 일단 로봇 관련주예요. 특히 이제 그 감속기 부분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장될 때만 하더라도 뭐 좋다 이랬는데 실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렇게 뭐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도 이 회사가 제일 그 시장 큰 쪽은 활동하는 쪽이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 봉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봉쇄가 내년도에 춘절 이전에 봉쇄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춘절이 그때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년도에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될 건 거의 확실하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그 제로 코로나는 일단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봉쇄 완화로 이제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제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도 좀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해성TPC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업체들도 트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이제 낫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들 그 테마 섹터 내에서 굉장히 유력한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은 제일 그 시세 있게 움직이는 쪽은 뭐 레인보우라든가 뭐 SPG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런 종목들을 놔두고 약간 변방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오히려 좀 손해일 거예요. 기회 손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빠졌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 찾아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훨씬 더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 단지 지금은 이제 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본전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7,000원 단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로봇주들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종목들로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성TPC 7,000원 선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투게더님이 기수형 진짜 진행 빠르다 최고 하셨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일부 시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한 가지만 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잡동사니님께서 효성 TNC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9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셨거든요. 효성 TNC 40만 원 넘어가겠죠? 라는 댓글도 지금 남겨주셨고 이 종목 더 사모으고 싶습니다. 2년 후면 큰 수익이 오겠죠? 라면서 큰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계시고 조금 더 비중을 채워 나갈 생각도 하고 계시거든요. 비중이 지금 30%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종목 최근의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때요? 장기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일단 효성 TNC가 이제 뭐 일단 내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 리오프닝 되게 되면은 네. 섬유유복 쪽에서 중국 쪽에 의해서는 이제 기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2년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후년이면 2024년이면 저는 경기 다시 회복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굉장히 좋아질 만한 그때는 뭐 다른 종목도 다 좋아지겠지만 다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 일단은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내년도 중국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런 것들이 그 10만 원 단위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뭐 잠깐 뭐 매도를 해주셨다가 다시 또 잡으셔도 좋고 네. 아니면 쭉 가져가셔도 좋고 이 종목은 2년 지금 그 예상을 하시니까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그 2년 동안 그냥 들고 가셔도 가령 이제 잘하면은 2년 정도 들고 가시면 저는 8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예, 그 정도 들고 가셔도 뭐 되는 종목이다. 뭐 어떤 종목 장기 투자하면은 장기 투자에서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자, 일단 효성 TNC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이제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길게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요 목표가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80만 원까지의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 종목 59만 원에 매수를 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한번 이 종목을 믿어볼까요? 그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굉장히 또 오늘 많은 종목들, 다양한 이야기들 정보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야 하고 내일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니 강의 시작할까요? 예, 일단 뭐 이제 제목은 연말 랠리 기대가 더 크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시장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 미국 투자자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기다리고 있죠. 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그쵸. 하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일단 S&P 500 그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그려놨던 선이에요. 수렴권에서 지금 딱 꼭지점에 딱 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방향이 잡혀야 돼요. 위로 탈출할 것인가, 아래로 빠질 것인가. 기술적으로 지금 경계선에 딱 지금 붙여놓고 오늘 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중요한 순간이네요. 예, 네. 오늘 밤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탈출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FOMC 점도표 나오니까 점도표 상에서 내년도 최종 금리가 나올 텐데 저는 이거는 한 5.25까지도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크게 뭐 그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5.5나 5.75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가의 뭐 다른 투자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망은 못 해요. 지난번에 네. 4.6이었는데 갑자기 막 5.5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큰 적이는 없을 것 같고 또 내년도 2월 달에 지금 빅스텝론이 지난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 지금 관심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내년도 2월 달 어제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내년도 2월 달에 빅스텝 그 확률 이런 것들 내년도 2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 확률이 네. 그 전날만 하더라도 35%였거든요.
근데 56%까지 확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베이비 스텝일 거라고 시장이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파월의 발언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도 네.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런 강함의 발언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멘션 피크라는 맞아요. 단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아, 혹시라도 조금 강하게 예,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지난번에 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 어떤 강한 발언을 낼 수 있을까? 오히려 파월은 지난번에 FOMC 이후에 성명서 발표에서 약간 매파적이다가 맞아요. 그 이후에 어디 그 연설에서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바뀔까요? 예, 파월은 원래 좀 비둘기파적인데 네.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CPI까지 좀 낮춰졌으니까 네네. 오히려 파월이 좀 더 좀 낮추지 않을까 수위를. 마음 놓고. 예. 근데 이건 이제 네. 우리 생각인데 좀 걱정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 그렇게 했다가 주식시장 확 날아가 버리면은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금리를 계속 올릴래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CPI 나온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기대치 낮추기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어쨌든 파월 발언도 제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큰 걱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이번에 이제 한번 오늘 밤이 지나면서 내일 아침에는 한번 위쪽으로 좀 가주지 않을까, 뭐 좀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S&P 500 그 차트 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 이 선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온 선이 200일선이기도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00일선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가 거의 온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우리 이번 연말을 위해서 보시면서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좀 반응을 해주면 어떨까. 정말 시장이 좀 속 시원하게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연출되기를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